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수렴형 경기가 나오는데, 수렴형 경기가 아이고 왜 이래. 수렴형 경기가 여기 보는 것처럼 경우가 몇 개가 있냐면, 이게 하나 둘 몇 개가 있어? 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수렴형 경계를 섭입형 충돌형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먼저 얘부터 해보면 이게 충돌형이다라고 해서 대륙판과 대륙판 두 개가 뭐 한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판 두 개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 얘네가 둘이 밀도가 거의 뭐 한 거기 때문에, 밀도가 비슷한 판 두 개가 뭐야? 부딪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판이 이렇게 뭐 하냐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그림에 어쨌든 수렴형 경계니까 한쪽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른 쪽 판 하나가 뭐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모이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두 판이 둘 다 대륙판이기 때문에 밀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를 만들 수 없냐 하면 누군가 밑으로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보면 얘는 쭉 말려 들어가고 얘는 쭉 말려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섭입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요 그림에서 보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쭉 말려서 뭐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섭입대라는 게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섭입대라는 게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안 생기냐면 화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두 판 중에 누군가 무거워서 이렇게 쭉 말려서 들어가면 이 판하고 판이 이렇게 문지르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마그마가 녹아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판과 판이 뭐 하는 거야? 부딪히는 경우다라고 해서 수렴형 중에 충돌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는 안 생기냐면 화산 활동은 생기지 않고 지진만 발생해.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천발과 중발진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할 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뭐야? 요 경우로 발생한다 이렇게 돼. 그리고 참고로 지금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는 인도랑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 그럼 원래 그 사이가 이렇게 바다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륙과 대륙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 그 사이에 있는 퇴적 물질들이 뭐야? 퇴적 물질이 이 사이에 낑겨서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해저 퇴적 물질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주변을 가면 해저 화석 박물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바닷속에 있는 퇴적 물질들이 뭐 하는 거야?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지형이 형성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무슨 산맥이 스콕 산맥이 형성되는 건 충돌형이다 이렇게. 알았지? 수렴형 중에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섭입형 경계인데, 섭입형 경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랑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면 얘하고는 경우가 다르게 두 해양판 자체가 뭐야? 무겁거든, 해양판은. 그러면 두 판 중에 무거운 판이 가벼운 판 아래로 쭉 뭐야?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는 섭입대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두 판 중에 얘가 이제 아래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섭입대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하기 때문에 돌하고 돌이 문지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뭐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거랑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때 두 가지 경우 다 뭐가 생기냐면 섭입대라는 게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봤을 때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걸 그리면 왼쪽이 그림이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 이 판이 얘 판보다 뭐 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이 판이 아래로 이렇게 쭉 뭐야? 말려 들어가면서 뭐가 생긴다? 섭입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판이 밀도가 뭐 하냐면 오른쪽 판이 밀도가 크고 왼쪽 판이 밀도가 뭐하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 말려 들어가면 요 부분에서 다 뭐가 생긴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얕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야? 깊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돌과 돌이 문지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녹으면서 뭐 하는 거야?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뭐 한다? 이렇게 뭘 만드냐면 화산섬을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지형을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가는 뭐가 있다? 푹 들어가는 해구가 있고, 그 해구 옆에 보면 뭐가 있다? 해구 옆에 보면 열도라는 게 생겨요. 열도. 그러니까 열도라는 거는 뭐냐면 섬이 뭐다? 섬이 일렬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앞에 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호라는 거 의미가 부채꼴이잖아. 그래서 부채꼴 형태로 뭐가 생긴다? 화산 섬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호상열도다. 그래서 항상 해구가 발달하면 해구가 발달한 주변에는 뭐가 있다? 열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두 해양판이 뭐 하는 거야? 두 해양판이 부딪혀 가지고 열도와 해구를 형성하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딱 여기예요. 그래서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 두 개가 뭐해서 부딪히면서 뭐 하는 거야? 지형이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경계를 따라서 뭐 한다? 무수히 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여기 바다의 수심이 뭐야? 엄청 깊은 거지. 그래서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가 다 저쪽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해서 항상 해구 옆에 뭐가 있다? 해구 옆에 이제 호상 열도가 이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게 첫 번째 그림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륙판하고 뭐다? 대륙판하고 이제 해양판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인데, 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가 다시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두 개가 생긴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해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고, 이렇게 지형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고, 여기가 태평양 이쪽이야. 그럼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고 유라시아판이 뭐기 때문에 대륙판이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쭉 뭐 하는 거야? 말려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지진과 지진이 뭐야? 발생하면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뭐 한다? 화산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뭐 한다? 태평양 바다가 있고, 일본 옆에는 되게 깊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해구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해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일본의 이쪽 바다에 따뜻한 해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거든.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쿠로미 알지? 쿠로미. 민규나 쿠로미 알지? 쿠로미 무슨 색깔이야? 쿠로미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잖아. 그래서 쿠로가 시커하다는 뜻이고, 시오가 무슨 말이야? 짜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는 일본의 여기 태평양 바다 쪽 이쪽이 뭐야? 바다 색깔이 검은색인데 왜 검은색이겠어? 존나 깊어서 그래. 숱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해류 이름이 이제 쿠로시오였다. 쿠오레시. 쿠로시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뭐야? 부딪히는 첫 번째 경우.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알았죠? 유라시아판이랑 태평양판이 뭐해서 부딪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요거는 뭐가 되고 해구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된다? 호상열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알겠지? 그러면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여기 밑으로 뭐 하는 거야? 쭉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기고 해구가 생기고, 요렇게 해서 여기 뭐야? 산이 생기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습곡산맥이에요. 뭐냐면 여기 해양판이 있고 여기 대륙판이 있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이 평평했던 무엇을 대륙판을 꾹 눌러주기 때문에 이 대륙판이 뭐 하는 거야? 휘어지면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판이 뭐가 되냐면 이쪽에 있는 요 판이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이 되고 요 판이 남아메리카 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여기야. 알았지? 나스카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남아메리카 판이랑 뭐야? 충돌하면서 나스카판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남아메리카 판을 밀어서 남아메리칸이 뭐야? 솟아오르는 거죠. 또 참고로 보면 지금 남아메리카 판을 기준했을 때 남아메리카 판 요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해령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뭐야? 벌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쪽에서 다시 뭐 하는 힘이 있어? 요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습곡산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요 세 개 지도를 다시 보면 아까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지. 그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뭐다? 두 대륙판이 뭐 하면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습곡산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니까? 여기 있는 게 안데스산맥이니까 안데스산맥은 해양판과 뭐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습곡산맥이다 해서 두 습곡산맥이 생기는 게 뭐야? 이유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 그림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선생님 색깔로 이렇게 칠해놔서 일단은 당연히 계속 설명한 것처럼 화산 활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봤을 땐 천발과 신발이 뭐야? 다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특히 뭐가 형성되면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가는 섭입대가 형성되면 천발부터 시작해서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봐야 되거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밀도가 다른 두 판이 충돌한 경우에 항상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각 변동이 생겼고. 알지? 두 판이 부딪히겠을 때 섭입대가 형성되면 두 판 중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뭐가 생기냐면 지각 변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나스카판이란 해양판이랑 남아메리카판이란 대륙판이 뭐 했을 때 부딪히잖아. 그럼 이랬을 때 지각 변동은 어디 생겨요? 라고 하면 남아메리카 판에 뭐가 생기는 거야.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조산운동 때문에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밀도가 뭐한 판 쪽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뭐 하는 거야?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진, 화산 이런 것도 다 밀도가 뭐 한 거야?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꼭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을 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좀 주려고 하는 정보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뭐냐면 해령이고 여기 뭐가 있다? 해구가 있기 때문에 해령에서는 판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 해구에서는 판이 뭐 하는 거야? 판이 소멸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령을 경계로 알았죠? 해령을 경계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측정해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뭐 한다? 점점 늘어난다. 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제일 뭐하고 제일 적고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대칭적으로 보다 해양 지각의 나이가 이제 증가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번에 보면 세 개의 지도를 정리한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쭉 써 있잖아.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A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이 딱 나왔을 때 어떤 지역이 어떤 경계가 되고 그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지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땐 오늘 수업을 쭉 했을 때 마지막 장에 있는 거 얘 있잖아. 얘를 뭐 하면 돼? 얘가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 뭐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잘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다 했고, 이제 뒤에 문제 하나씩 풀면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을 좀 할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생명을 하고 생명을 좀 빠르게 끝내고 나면 이제 5월달이 아마 거의 끝날 거니까 5월이 끝나고 나면 6월달부터는 죽도록 물리만 할 거야. 그렇지? 물리가 딱 남아있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 물리를 쫙 해서 한 4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제 물리는 뭐 어느 선까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리 1까지 다 할게요. 알았지? 시험 문제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물리 1 정도를 풀 수 있는 것까지는
할게. 자, 그래서 1번부터 다 해볼게요. 다. 이거 다른, 저 GT에서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1번 보면,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기억을 보시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틀린 말인데, 어디가 틀렸냐면, 지진대는 주로 대륙이 어디다? 중심이 아니고, 주변을 따라서 분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환태평양 화산대 있었잖아. 태평양 주변 바다. 그러면 태평양 주변 바다는 판의 경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은 일종의 명제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므로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는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말을 바꿔야지. 맞지? 아까 설명했듯이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 자, 판의 구조와 지진대, 화산대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무엇이냐. 그럼 1번에 지진과 화산은 주로 판의 경계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연약권은 멘틀 일부가 녹아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치,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왜냐면 연약권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연약권 위에 떠 있는 판이 그 흐름에 맞춰서 뭐 한다? 자,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답은 4번이 틀렸겠죠. 판의 이동 속도는 느린 편이나 이동 방향과 속도가 거의 비슷한다. 이러면 뭐다? 경계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 발산, 수렴 이런 게 생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는 비슷하고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지진과 화산이 가장 활발하니까 그거를 불의 고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전 세계의 지진대와 화산대에 대한 설명. 뭐 기억도 틀렸죠. 화산대는 대륙의 뭐다? 중앙부가 아니고 주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뭐 한다? 비슷한 지역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3번만 답이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기억 물어보는 게 뭐 연약권, 판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그림에서 봤을 때 자,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암석권이 되겠지. 그래서 이 암석권의 조각이 판이 되겠고,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연약권이 되겠죠. 그래서 뭐 A는 연약권, C는 판이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표현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A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무엇을? 그렇지, 그 위에 있는 C를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뭐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얘가 곧 꺼질 것 같은데 배터리가 너무 없는데 망했다. 자, 5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기억.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뭐하다? 두껍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지만 밀도는 뭐하다? 밀도는 작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 위에 뭐 하기 때문에 떠 있기 때문에 디귿은 기억보다 밀도가 클 수는 없겠지. 그 다음에 디귿에 판의 두께랑 지각의 두께를 물어봤는데 누가 더 두꺼운 거야? 판이 더 두꺼운 거죠. 왜냐면 판은 무엇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각을 포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억 보면 기억은 암석권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에 연약권은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치, 대류가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두께는 뭐하지만 얇지만 무엇은 크다? 자, 밀도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판의 경계, 가하고 다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발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존 되겠고, 세 번째가 뭐다? 수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산, 보존, 수렴.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는 건 뭐다? 보존형 경계. 그러니까 나가 되겠지.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잖아.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게 뭐다? 발산이 되고, 멘틀이 뭐 하는 거야? 하강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수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고르시오라 했으니까 기억 A는 뭐다? A는 나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B에서 습곡산맥이 발달하냐 물어봤어.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니까? B가 수렴형 경계잖아. 그러면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습곡산맥이 생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원래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이 뭐 할 수 있어? 생길 수 있잖아. 충돌형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판은 모두 무슨 판이라 했기 때문에 해양판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해양판에서 뭐가 생길 수는 없다? 습곡산맥이 생길 수는 없겠지. 그죠?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일어나는 판의 이동으로 해구가 만들어지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멘틀이 뭐 하는 거니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잖아. 상승하는 부분에서 해구가 아니고 뭐가 생겨냐면 해영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판의 경계래. 근데 이제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요 색깔을 구분해 보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히말라야 산맥의 얘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냐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얘는 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해구가 발달하냐라고 했을 때 이걸 굳이 고치면 뭐로 바꾸면 돼? 가와 다에서 뭐 하는 거야? 해구가 생기지. 그치?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거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둘 중에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쭉 말려 들어가는 섭입대가 생기면서 이제 해구가 발달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가하고 다는 모두 다 뭐가 생긴다? 지진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지진은 다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만 생기고 얘는 지진만 생기고 얘는 화산활동, 지진활동, 얘는 화산활동, 지진활동 이렇게 다 생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가는 뭐가 되고 가는 발산이고 나는 뭐가 된다? 수렴이겠죠. 그죠? 가는 발산, 나는 수렴. 그래서 1번에 가에서는 주로 발산이니까 뭐다? 해령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2번 가에서는 새로운 뭐다? 새로운 해양 지각이 뭐 하는 거다?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수렴이니까 뭐다? 해구나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뭐 한다?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의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경계에서 변환 단층이냐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환 단층이라는 건 예를 들면 변환을 빼면 단층이니까 지층이 뭐야? 지층이 끊어지는 거거든. 그럼 지층이 끊어지는 거는 뭐다? 보존형 경계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뭐 하냐면 4번이 틀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림 1은 판의 경계와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림 2는 그림 1의 A와 C래. 알았지? A와 C. 그러면 A와 C니까 A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여기니까 뭐가 된다? 발산형 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A하고 C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질 현상을 뭐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천발 지진의 발생은 A 영역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가 수렴형이고 여기가 뭐야? 발산이거든. 그럼 수렴과 발산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두 지역이 기본적으로 할 때 공통점하고 뭐가 있는 거야?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통점이라는 건 발산과 수렴을 놓고 할 때 공통적으로 무슨 활동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수렴형 경계니까 1000발부터 시작해서 1000발까지 다 생기고, 여기는 뭐만? 1000발. 그러니까 여기에 지진으로 봤을 땐 1000발 지진이 생기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C에 뭘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차이점으로 봤으니까 A에서 발달한 지역은 해구랑 뭐다? 호상, 열도 이렇게 되는 거고 C에서 발달한 지역은 해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천발 지진의 발생은 어디 속하냐라고 봤으니까 이제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니은 화산 활동은 B에 속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화산 활동은 이제 B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구 형성은 C에 속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해구는 어디서 생기니까 A 쪽에서 해구가 생기니까 이제 표현이 뭐하냐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 3은 그림 1에 B 지역하고 무슨 지역이냐면 D 지역이요. 그럼 B와 D를 찾으면 B가 여기거든. 그럼 얘는 두 판이 요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D를 찾아보시면 D는 여기지. 그죠? 두 판이 뭐 하는 거야? 모여드는 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B 지역은 뭐가 생기냐면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A 지역은 두 대륙판이 뭐 하니까 충돌하니까 이제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B 지역에선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냐라고 했으니까 천발은 발생하지만 신발은 안 생긴 거고, 그 다음에 D 지역은 판하고 판이 뭐 하니까 모여드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 D는 활발한 화산 활동과 함께 습곡산맥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 한다? 습곡산맥이 생기지만 뭐는 생기지 않는다? 화산 활동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판 구조 운동에서 판의 주요 경계 형태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이 총 4개가 있어서 이제 4개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가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중앙해령, 뭐 연약권, 암석권 이렇게 써있을 때 여기 열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발산이 되겠죠. 발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림에서 봤듯이 얘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말려서 들어가고 여기가 해양지각, 대륙지각이니까 요건 뭐다? 수렴형이지. 수렴형 중에 섭입형이 되겠죠. 섭입형. 참고로 지금 여기 대륙지각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잖아. 그럼 요게 이제 습곡산맥이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안데스 산맥이 생기는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는 둘 다 뭐 하니까 둘 다 대륙지각이니까 대륙지각이 부딪히니까 이게 뭐야? 수렴형 되겠고, 얘는 얘하고 다르게 충돌형이 되겠죠. 충돌형. 그 다음에 얘는 지층이 뭐 하고 있으니까 끊어지고 있으니까 뭐다? 얘는 보존형 경계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가는 판이 생성돼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경계다 라고 했으니까 뭐야?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 니은 나는 대륙판이 해양판 아래로 침강한다 하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을 비교해 보면 이건 해양판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틀렸겠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두 대륙판이 충돌해서 습곡산맥을 형성하는 건계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리을 라는 무슨 경계니까 보존형 경계니까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뭐한다? 없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보면 그림은 전 세계의 판에 뭐다? 경계다. 그럼 이제 딱 전형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걸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일단 A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니까 동아프리카 뭐가 된다? 열곡대. 그 다음에 B를 보면 인도랑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니까 뭐야? 습곡산맥. 그 다음에 C는 태평양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뭐하니까 충돌하면서 해구가 되겠죠. 물론 해구, 호상열도 다 돼. 그 다음에 D는 뭐다? 대서양이 있는 중앙해령이니까 뭐가 된다? 발산형이니까 해령.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뒤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문제를 다 붙여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까지만 해보면 되냐면 15번까지만 하고 뒤에는 잠깐 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풀고 아마 분명히 오늘 시간이 좀 남을 거니까 생명도 조금 할게요. 그래서 1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의 모습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에 A 부분으로 보았으니까 A 부분이 뭐야? 해령이죠, 해령.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뭘 만나면
대륙지각을 만나면 이렇게 아래로 뭐 하겠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 부근에서는 천발 지진이 활발히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섭입되니까 천발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까지 뭐 하는 거야? 다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A는 발산이니까 판이 뭐하고? 판이 생성되고 B는 뭐다? 수렴형이니까 판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15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A, B, C 이렇게 했잖아. 그럼 A 뭐가 되고? 발산, B 수렴, C 보존 이렇게. 그죠? 그럼 기억에 A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열곡대가 발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니까 무슨 산맥? 습곡 산맥이 발달한 거고 그 다음에 C는 뭐니까? 두 판이 엇갈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을 때 뭐만 생긴다? 지진만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16번부터는 다 세계 지도를 쭉 보면서 뭐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30번까지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답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다시 좀 나갈게요.